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제대로 영어 공부를 해봅시다. EB의 문법입니다. EB의 문법 수업을 이제 시작할 텐데, 먼저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바로 이 순서를 대로 따를 것이다. 영어 공부 순서는 수업을 듣고 스스로 강의하기,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약본으로 압축 강의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교재 중요 포인트 확인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을 인지하시고 수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먼저 영어 문법의 6가지 틀인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한 20가지가 넘는 목차의 허덕입니다. 우선 우리가 그 틀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6가지로 잡을 수 있는데요. 바로 영어 문법의 6가지 큰 틀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문장 구성의 기본 원리가 첫 번째 하나의 주제로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종동사, 그 다음에 준동사, 그 다음에 연결사, 그 다음에 명사와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식어 및 특수 구분이 유리하고 그런 목차대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문장 구성의 기본 원리가 무엇일까요? 문장 구성의 기본 원리. 문장의 구성하는 기본 원리.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문장을 만들 것이고, 어떤 단어가 어떤 역할을 함으로써 매끄러운 문장이 될 것인지 한번 깊게 들어가 보죠. 첫 번째입니다. 문장의 기본 원리예요. 각 품사의 자리와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먼저 각 품사의 자리부터 여러분들이 알아야 그 품사를 온전히 깨달아야 문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험 문제가 이제 품사와 관련된 문제가 자주 나오죠. 먼저 저의 세분 목차로 첫 번째 과가 품사 병의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하겠죠. 대표적으로 명사, 형용사, 부사 이 세 가지 품사에 대해서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느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품사 병의 문제는 진짜 문법의 큰 책의 스타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품사와 문장 성문을 헷갈려 하죠. 문장 성문이 무엇입니까? 문장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바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 문장 성분이 각 주어에 어떠한 품사가 들어가는지, 주어에는 예를 들어서 명사가 들어갑니다. 또 더 나아가 명사류가 주어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런 품사의 그 단어의 특성을 알면 그 문장에서 어느 자리에 들어가서 문장의 그런 성문을 읽을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문장의 뼈대인 문장의 종류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구닥다리 문법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참 오해를 해요. 일본식 문법이 아닙니다. 영국의 저명한 코비 학자가 그 공부를 해서 그 공부한 내용을 일본 학자들이 그대로 가져와서 살을 붙여서 우리나라에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일본 문법이 아니라는 거였죠. 또 아니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일본 문법이 아니더라도 이런 오형식 너무나 구닥다리 문법식 영어다 라는 생각에서 많은
뭐 영어 선생님들이 또 새로운 책을 내시기도 하는데요. 우선 가장 보편화된 이런 큰 틀을 공부를 하고 이게 아닌가 싶으면 그때 해서 공부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 5가지 이상으로 설명을 해요. 이게 구닥대라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제일 간단한 거예요. 문법에서 동사의 5가지 형식으로 이룬다는 게 정말 잘 요약을 한 겁니다. 이게 알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도 거부감 또는 처음 들어보면 생소해요. 자기가 1이라는 그런 1, 2, 3, 4, 5의 그 개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형식이라는 게 5가지가 뭐 있다, 단어가 이어진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기 쉬운데요. 처음에 듣는 사람은요. 그런데 그런 게 필요하긴 해요. 그래야 시행착오를 걷는 게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런 식이 이 문법에서 어떤 의미인지, 이 형식이 이 문법에서 어떤 의미인지, 설명식이 이 문장에서 어떠한 상태로 쓰였는지, 그리고 사형식과 설명식의 차이는 무엇이고, 이 형식이 설명식이 사형식이 설명식이 될 수 없는지, 오형식이 설명식이 될 수 없는지, 하나만 이렇게 이해를 해서는 안 되고 복합적인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오형식을 배울 때는요. 여러 가지 예문도 필요하고요. 이제 이 기본 이론도 열심히 반복해서 해야 이제 이어집니다. 이게 진짜 처음과 끝 계속 이어지거든요. 계열화 학습이라고 있죠. 영어가 진짜 계열화 학습입니다. 처음에 누적씩 공부를 해야 이게 힘있게 문장을 이제 배울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면은 정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의 오형식이 중요하니까요. 우선 우리는 이제 뭐부터 해야겠어요? 일과 품사 변형 문제입니다. 품사 변형 문제에서 이제 한 번 더 시작해 볼까요? 자, 일과 품사 변형 문제입니다. 자, 1강은 우리 이제 세분 모차가 이제 나온 거예요. 총 62강으로 이제 수업을 이제 진행해 나갈 텐데요. 62강이라 하면 너무 거부감이 들 텐데, 61강입니다. 61강인데, 제 처음에 6가지 큰 틀 있죠. 그 틀만 항상 고심하면서 이제 살을 붙이면 돼요. 지금 그래서 총 20과입니다. 20과에서 세분 목차로 61과라는 거죠. 61과가 이제 진짜 마지노선 목차의 큰 틀인데 그 전에 20과 총 20과의 수업을 할 것이고, 그리고 총 우리가 제일 처음에 6가지 큰 틀이라 했죠. 이 6가지 큰 틀에서 이제 또 살을 붙여 나갈 겁니다. 이 6가지 큰 틀을 항상 기억해 주세요. 이 6가지 큰 틀에서 조금씩 살을 붙일 테니까요. 우선 오늘 첫 시간이니까 우선 뼈대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다음에 문장 구성 기본 원리 큰 틀에서 그 첫 번째가 문장 구성 기본 원리에서 어떤 것이냐, 품사와 문장 성문과 문장의 오형식, 이게 아까 제가 말하고 난 답이에요. 문장 구성의 기본 원리는 무엇이냐? 문장 구성의 기본 원리는 품사의 그런 특징, 변형 문제를 아는 것이고, 더 나아가 문장 성분, 그 품사를 어느 위치에 주어 다르냐, 동사 다르냐, 목적어 다르냐, 목적 보호 다르냐, 그 자리에 넣을 것이며, 또 그러한 목적어, 목적 보호가 나오는 그런
큰 틀이 바로 이 동사에 의해서 확정되기 때문에 이형식, 이형식, 삼형식 그 동사에 따라서 동사가 나오냐, 동사 다음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가 나오냐, 바로 보호가 나오냐, 그런 것을 아는 게 우리가 첫 번째 문장 구성의 기본 원리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1과 2가 3과 문장의 기본 원리라 했죠. 그러면 좀 더 이제 더 깊숙하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품사의 이제 변형 문제에서 하나씩, 세 가지 중에 하나씩 해봅시다. 품사의 변형 문제에 대해서 해볼 텐데요. 바로 1과 품사의 변형 문제에선 세 가지 품사를 가지고 이해를 할 겁니다. 물론 그 8품사 중 7가지 품사 중에서 시험에 문제가 안 나오는 게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은 각 파트별로 문제화돼서 나오는 공부를 해야 부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가장 굵직굵직한 명사, 형용사, 부사의 세 가지 품사, 정말 진짜 뼈대의 뼈대 중에 가장 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바로 명사입니다. 한번 더 들어가 볼까요? 명사입니다. 1가 명사 들어갑니다. 자, 보십시오.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화려하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잘 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자, 1가 명사입니다. 우리가 딱 명사라고 했을 때 알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줄기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첫 번째가 명사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다? 명사의 위치입니다. 예. 명사의 역할을 첫 번째로 알아야 되겠고요. 그 두 번째로 명사의 위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명사의 역할입니다. 명사의 역할은 딱 세 가지입니다. 바로 주어, 바로 주어, 목적어, 보호. 주먹, 주먹보, 주먹보, 주먹보. 주먹, 가위, 보가 아닙니다. 주먹보. 알겠어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런 큰 틀 안에서 이제 영어라는 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첫 스타트예요. 첫 번째 스타트라는 거죠.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겨 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급하게 파워포인트로 우리 영상을 찍었는데 이것을 먼저 보여주면 안 되겠어. 파워포인트가 장점이 뭐예요? 글씨가 딱딱딱 오겠죠. 그것도 하나에 할 텐데 우선 이렇게 쭉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한번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명사의 역할은 뭐예요? 주어, 목적어, 보어라는 겁니다. 꼭 명심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사의 위치입니다. 이 명사의 위치 상당히 중요하죠. 이 형용사의 위치, 부사의 위치, 어느 단어가 위치 마음대로 넣으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이 단어를 아무개나 넣어버려요. 그 단어의 그런 품사에 맞지 않게. 그러면 그런 단어가 본편화되지 않고 그 사람만의 언어가 되고 외계어가 되겠죠? 그러면 안 되듯이 어느 위치에 정확하게 빡빡빡 넣을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명사의 위치를 효율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자, 생각해 봅시다.
빈 봉지, A4 봉지에 명사가 딱 덩그러니 하나 있어요. 이게 어느 위치나 개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죠. 아무 단어도 없으니까. 어느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어에, 그 단어 다음에는 이 단어가 나온다. 즉, 명사가 온다. 그런 경우의 숫자가 있겠죠. 한 가지만 말해보세요.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까요? 명사가 있을 때. 여러분, 이 명사, 가장 이제 머리입니다, 머리.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A4 용지에 명사 단어만 하나 덩그렸으면, 위치 성립이 안 된다 그랬죠. 문장 안에 빈칸이 되었을 때, 이 빈칸에 뒤로 보니까, 이게 있네. 그럼 명사를 딱 선택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바로 어느 게 있냐. 바로, 4가지나 있습니다. 4가지. 한두 가지 있는 것 같은데, 더 많죠? 예, 많아요. 4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첫 번째로, 바로, 관사입니다. 관사. 여러분, 관사, 알고 계시나요? 관사입니다. 관사. 그리고 소유격, 그리고 전치사, 그리고 동사, 타동사. 이 네 가지가 문장에서 빈칸이 됐을 때, 이 단어가 보이면 바로 품사, 이 명사를 골라야 된다는 거죠. 이 사지선다죠? 이거 토익으로 예를 들면 사지선다입니다. 이 사지선다가, 예를 들어서 동사, 알리다는 informative, information, informatory, 그런 식으로 품사를 변형을 해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런 관사가 또는 소유격 또는 전치사, 타동사 이렇게 4가지가 딱 나오는 순간 바로 뭐를 골라야 된다? 바로 명사를 골라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영어 재밌어요. 다 체계가 있어요. 공부에는 뭐든지 시험이라는 그런 게 이게 공인데 또 시험은 뭐냐면 해도 그 체계가 있습니다. 체계. 이 체계에 따라서 이제 강의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이제 좀 공감을 해주시면 정말 열정적으로 정말 저도 열심히 강의를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강 명사였고요. 다음 시간은 형용사 또 역할과 위치 배우겠죠? 또 부사 또 역할과 위치 배우겠고요. 이 3가지 품사 끝나면 이제 뭘 배울까요? 바로 문장 성분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수식어. 그리고 그 다음에 문장의 오형식에 대해서 하나, 둘, 셋 차근차근 오늘 일과 명사 한식, 그 다음 사는 형용사, 그 다음 사는 부사 종합 외문과 퀴즈도 들어가 있으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짧은 시간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을 통해서 제가 강의하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굿바이. 빠빠빠빠빠이.